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 전공을 살려서 북한 문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2021년이 저물고 2022년이 오게 되는데 이 2022년에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화염과 분노의 시기가 온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미국은 북폭 카드로 응수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도록 하겠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자, 미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 즉 NPT에 북한 문제를 상정하겠다. 그래서 북한 문제 이슈화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 이 사람인데요. 토마스 M. 컨트리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과거 오바마 시절에 완전히 핵심 인사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바마 시절에 핵심 인사였냐면 이 사람이 해외 출장 가 있는데 이제 정권 바뀌었죠. 출장 가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정권 바뀌었으니까 바로 그냥 목을 날려버린 그럴 정도로 완전히 핵심 인사였습니다. 마지막에 차관보였어요. 2009년에서 10년까지 국무부의 정치군사 부차관보를 했고 11년부터 17년까지 국무부의 국제안보 및 비확산 차관보를 역임을 했던 사람이고 지금 이제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57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차관보급은 맞지 않고 지금 국무부의 국제안보 비확산국 선임 고문을 맡고 있는데 RFA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다음 달 4일부터 28일까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릴 예정인 제10차 핵확산 금지조약 평가회의에서 즉 NPT에서 북핵 문제를 의제로 상정할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조건 없이 협상하자는 우리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핵활동은 반드시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와 그 정책 방향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를 모아 표명할 중요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NPT 지금 다음 달 1월 4일부터 NPT 열리는데 여기에서 북한 문제를 반드시 의제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NPT가 뭡니까? 핵 확산 금지 조약 아닙니까? 북한을 반드시 의제로 하겠다. 그 말은 북한은 지금 핵 확산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기가 어떻습니까? 이란의 핵 개발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가 또 유럽 특히 유럽 여러 나라가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란은 뭐 우리 협상 필요 없어 하고 이스라엘에게 탄도미사일 16발 한꺼번에 쏘는 이런 훈련해버리고 이스라엘 핵시설 바로 타격하겠다. 이스라엘은 또 이란 타격하겠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의 핵 확산 누가 했냐? 이 책임 소재 따져 들어가겠죠. 이 책임 소재에 있어서 북한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핵 문제, 핵 확산 문제 반드시 논의하겠다라고 이제 북한을 물고 늘어질 것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 정부의 싱크탱크에서조차도 북핵 문제 내년에 뭐 좋은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국립외교원이 누굽니까? 바로 그 외교원장이 홍현익 아닙니까? 그 홍현익의 국립외교원에 있는 외교안보연구소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2022년 국제전방보고서에서 북한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북한과 단발성 대화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비핵화 협상 진전 가능성은 낮다. 단발성 대화라도 상호 입장을 타진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라고 아주 비관적으로 이야기하고 잘해야 단발성 대화인데 이것도 뭐 정상회담 수준이 아니고 실무 수준이다 이거예요. 북미 관계 역시 사실상 동결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 팬데믹 대응, 국내 정치, 경제 위기 대응에 정치력을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과 같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북한 문제는 미국의 실무팀 수준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은 북한이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냥 제재만 계속 강화하고 그리고 뭐 대화할래? 라고 제안하는 정도 그것도 뭐 큰 국무부 장관 뭐 이런 수준도 아니고 그냥 실무팀 니들이 그냥 알아서 해. 자, 다른 거 바빠. 코로나 대응해야 되고 지금 중국 문제가 더 큰데 무슨 뭐 북한 필요 없어. 이런 상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 미국의 중요도에서 좀 수준이 낮다. 라고 국립외교는 평가를 하고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실무 협상의 절차와 외교 수단으로서의 제재를 대단히 중시하는 경향이 크며 불량 국가와의 대화 자체가 보상의 성격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라고 평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깡패들하고는 대화 안 해. 우리는 좀 품격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깡패, 또 테러단체 뭐 이런 것들하고는 대화 안 한다 라는 것이죠. 과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익만 있으면 다 하는 것이었는데 여기는 뭐 그래도 체면 좀 지키겠다 라는 건데, 자 여기에 이게 핵심이에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 북한 문제는 현 수준에서 그냥 압박 정도 계속 이루고 있는 것이다. 즉 전략적 인내, 오바마 시절 했던 전략적 인내 시즌2가 그냥 계속 지속되고 북한은 계속 힘들어지고 뭐 시간은 미국 편이야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다 라는 건데, 전제는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레드라인을 넘을 준비를 하고 있죠. 이런 보도가 얼마 전에 나왔었습니다. 데일리 NK가 12월 2일 보도를 했었는데요. 데일리 NK는 북한 내부 복수의 소식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중앙당 군수공업부, 국방과학원, 총참모부, 국방성 병기심사국은 새로 개발한 군사정찰위성 시뮬레이션 공동종합심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북한 김정은은 군사정찰위성 개발, 무인타격기, 정찰 탐지 능력 현대화 문제를 5개년 계획 군수공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실질적 우주위성 개발 사업에 대한 당적 지적이 있었고, 군사정찰위성 연구 개발 사업을 몇 년간 진행해와 현재는 발사 시험을 비준받기 전 최종 단계라는 것이다. 한편 아직 발사 시점이 정해지진 않았다. 내부에서는 공동종합 최종심사 결과에 따라 당에서 발사 비준위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지금 그래서 위성 3개 만들어 놨는데 이거 가지고 궤도에 올리는 이거 이제 할 것이다. 그거 언제? 그냥 당에서 정해준 날짜 한다라는 건데, 당에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를 선택을 하겠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이 위성을 자기네들은 광명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광명성절에 즈음해서 쏘아 올리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겠죠. 그 광명성절이 언제냐? 김정일 생일이죠. 2월 16일입니다. 그래서 2월 초에서 2월 16일 이 어간에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김정은의 의지가 아직 바뀌었다라는 그런 보도 또 선언 전혀 없었죠. 아직까지는 작년 1월에 있었던 8차 당대회의 김정은의 그 선언, 이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기조가. 그래서 그 8차 당대회를 한 번 더 보면 9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공개된 김정은의 제8차 노동당 대회 당중앙위원회 제7기 사업총화 내용을 보면 핵무기를 뜻하는 핵이라는 표현이 36번 등장했다. 핵무력이라는 단어도 11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다. 전날까지 전혀 거론되지 않던 핵 문제가 이날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작년 1월에 8차 당대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김정은이가 집중적으로 핵 이야기를 당일날 하루 만에 36번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핵 능력, 핵 무력, 핵 보유 이런 이야기를 36번이나 했는데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또 세부적으로 김정은은 이번 보고에서 그간의 핵무기 개발 과정을 소개하면서 기존 핵 전력에 만족하지 않고 전술 핵무기와 초대형 핵탄두를 생산해 핵 선제 공격 능력과 핵 보복 타격 능력을 키우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김정은은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핵 추진 잠수함과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 SLBM을 보유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무기를 가지겠다라고 선언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김정은 입으로 직접 이야기한 이 핵무기들 수중발사 SLBM, 대형의 SLBM이죠. 그리고 그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그리고 ICBM, 그것도 고체연료로 된 거, 이런 거 지금 북한이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지 않고 한 해가 지나면은 김정은의 리더십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어차피 뭐 리더십도 없을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김정은이 그래도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 이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하는 나머지 이너서클들의 이 권력자들이 뜯어먹을 게 있죠. 그래서 김정은을 똑바로 세워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광명성절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나아가 김정은의 핵무기 개발 과정에서 이란 등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북한은 이날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세계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 단계를 강화하고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우리 당의 대외정책적 입장이 명시됨으로써 새 총결기간 공화국의 대외적 권위와 국제적 영향력을 더욱 높여갈 수 있는 전략 전술적 지침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는 핵무기 개발이 이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자, 지금 국제사회의 관심사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이스라엘이 진짜 전쟁하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집중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란의 핵무기를 누가 만들게 해줬냐? 지금 북한이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주권을 존중하는 모든 나라들과 친서를 한다. 자주권 존중하는 모든 나라가 어딥니까 지금? 이란, 중국 이런 데 아닙니까? 중국 핵무기 이미 선행적으로 다 있으니까 이란에게 핵무기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뉴시스는 이렇게 분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 컨트롤맨 자문위원이 NPT에 북한 문제 상정하겠다.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북한 문제 상정하겠다. 자, 여기는 북한은 이란하고 협력하겠다.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맞을 일만 남았죠. 북한은 이제 기호지세입니다. 달리는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가 없어요. 내리면 호랑이한테 물려 죽죠. 호랑이가 진짜 쓰러질 때까지 그냥 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여줬는데 아무것도 보여주는 것 없이 핵무기 보여준다는 거 어떻게 됐어? 그러면 인민들의 신뢰도가, 김정은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겠죠.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달려야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 관영 매체가 비관적 전망을 합니다. 북한은 벼랑 끝 전술로 회귀할 것이다 라고 12월 26일 자유아시아 방송이 특집 기사를 통해서 한국의 박홍근 교수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저하고 아주 시각이 비슷해요. 보겠습니다.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북한이 실질적으로 많이 보여준 것인데 일명 벼랑 끝 전술이다. 북한은 미국에게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지만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제재를 우선 해제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연합훈련을 영구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는데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북한도 이를 잘 알고 있다. 북한도 연합훈련 하지 마. 그리고 우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일단 제재 먼저 해결해줘. 제재 먼저 약화시켜주면 우리 협상하러 나갈게. 이거 안 되는 거 북한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왜? 그렇게 해야 계속 미국과 갈등을 일으켜야 국내 정치에서 호랑이를 계속 달려가게 할 수 있으니까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공개적으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나오거나 새로운 돌파를 하려면 무언가 하긴 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 왔다. 이 명분이 바로 벼랑 끝 전술이다. 그래서 그들도 그래도 대화는 하고 싶죠. 지금 이렇게 고립되고 먹을 것도 없고 한 상황에서 뭔가 미국이 정말 세게 한번 준다든지, 아니면 미국이 한국에게 그래 개성공단 열어줘라, 금강산 관광 시켜줘라 라고 하면 이제 숨통이 트이는데, 그거 한번 노려 봄직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벼랑 끝 전술을 한다는데 왜 하냐? 극도로 긴장을 고조시킨 후에 그 다음 국면을 전환하는 형태, 이러한 형태가 조심스럽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북한이 그 이상은 버티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러면 내년에 크게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도저히 대화의 모멘텀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걸 자기네들이 강력한 도발을 통해서, 이게 이제 도발을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열리고 대북 제재하겠다 열리고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이때 잠깐 우리 말이야 잠깐만 이렇게 돼서 대화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겠다. 그게 바로 도발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발로 인해서 내년에 크게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박원근 교수가 분석을 했지요. 크게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더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 선대 지 아버지보다 훨씬 더 독해진 벼랑 끝 전술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그래도 나는 확산은 안 했잖아. 핵을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대포동 쏘아 올리고 이런 짓은 했지만 확산은 안 했어. 그런데 여기 지 아들 김정은이는 내가 쓰고 남을 정도 되면은 이제 좀 팔아도 되지 않겠어? 이거 핵탄두 한 개 한 2천만 달러 넘게 한다는데, 이것도 옛날 가격이고 요즘 한 3천만 달러, 4천만 달러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지금 우리 돈도 없는데 좀 팔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브링크맨십, 이건 이제 극단 정책이라고 하는 이 외교 용어예요. 이렇게 극단 정책을 부자 간에 같이 쓰는데, 아버지는 지들이 핵을 개발하는 수준, 여기는 핵을 확산하는 수준. 지금 전 세계는 확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 이란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란은 쿠드스군이라는 그런 군대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안보만 지키는 게 아니고 중동 지역 전체, 아랍 전역에 이 시아파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파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그래서 이 이란 외 해외 특수군을 운영하는 게 바로 쿠드스군이고, 그거
대장이 바로 솔레이마니였고, 그래서 솔레이마니를 미국이 제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에 핵이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헤즈볼라 같은 무장단체, 무장 세력에게 또 예멘에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후티 반군하고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런 곳에 핵이 갈 수 있다. 그러면 뭐 완전히 세계는 아비규환이다. 그런데 여기가 숙주가 될 수 있다. 이건 용서할 수 없지. 라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벼랑 끝 전술 외에는 방법이 없는 북한. 그런데 문제는 분수령이 한국 대선입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부 때처럼 오바마 미국 대통령하고 마음을 맞춰서 그래 북한 때리자 라고 협의를 하다가 뭐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당해버려서 그게 성사가 안 되고 말았는데, 만약에 한국 대통령하고 마음을 맞춰서 하자라고 하는데 이재명이 어땠을 때 야 전쟁은 아웃 안 돼, 평화 위협하는 미군도 아웃, 미군 철수해,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야당 후보 되면 뭐 말을 안 들으면 맞을 수 있는 거지도 뭐 그 국제질서 위반하면 안 되잖아, 나 법관이기 때문에 법 잘 지켜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응징하자 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한국 대선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미국하고 아주 합이 잘 맞을 것 같았던 사람이 될 것 같았는데 지금 완전히 그냥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국 빼고 우리끼리 하는 계획을 세우자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폭격기까지, B-52 폭격기까지 본토에서 가져와서 동원하고 F-35 스텔스기 대량 동원해서 동해로 집어넣고 서해로 집어넣고 공중급유까지 하면서 북한 폭격하는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일본이 레졸루트 드래곤이라고 하는 훈련을 했는데 이걸 이제 거의 뭐 2주가량 했어요. 이 훈련이 뭐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따른 작전 계획을 세운 겁니다. 미일연합 작전 계획. 작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작계 5027처럼. 그 작전 계획을 세우고 그 작전 계획대로 다 뭔가가 가동되냐 이거를 본 건데, 그러면 이 작전 계획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라고 했는데 뭐 중국 문제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대만 문제도 들어갈 수 있고 다 있지만, 아니 이 훈련을 한 공약을 보면 동해에서 했습니다. 동해에서 B-52 폭격기를 동원하고 F-35 그리고 일본의 F-2 전투기 이런 것들 동원해서 하면 이게 중국입니까? 동해에서? 북한이죠. 그래서 이 북한 관련해서 미국은 일본하고, 왜 한국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유동성이 크니까 일본하고 맞춰서 북한을 때리는 이 플랜 B, 독자적인 플랜 B를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한국하고 파트너십을 할 때 그래만 했을 때,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이 안 돼 제발 폭격은 말아줘 해서 말렸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말 때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탄핵을 당해서 문재인이 들어와서 그 문재인은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낫다 해가지고 막 말렸죠. 지금이 6.25 이후에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하고 말렸죠.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정말 북한 살았습니다. 그렇게 뜯어 말렸습니다. 왜? 그때는 한국하고 같이 안 하면 안 됐기 때문에 한국이 뜯어 말리고 김영삼 대통령이 뜯어 말리고 문재인이 뜯어 말리고 하니까 미국이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뜯어 말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지금 한국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면 한국 빼고 하는 걸 하자 라고 지금 해서 일본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미국은 정말로 할까? 오바마 시절 때 진짜로 북한을 때릴 기획을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컴백했습니다. 보였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오바마 때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보좌관이었습니다. 자, 토니 블링컨 지금 국무장관이죠. 당시 오바마 때 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 즉 바이든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어요. 컷 캠블, 여기는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 지금 현재 이 아시아의 짜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당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였습니다. 그리고 로이드 오스틴,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은 당시 미국의 유일하게 전쟁을 했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이 두 개의 전쟁을 지휘하는 중부 사령관이었어요. 전쟁했죠. 그래서 오바마의 신뢰를 얻었죠. 그리고 에이브럴 헤인스 국가정보국장, D&I 국장이죠.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번스 CIA 국장, 국무부 부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웬디 셔먼, 지금 국무부 부장관은 당시 국무부 정무차관 고문이었어요. 그리고 성용 김,
당시 주한미국 대사는 지금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관련한 이런 외교정책, 군사정책, 안보정책, 정보, 총괄하는 사람 모두가 오바마 때 북한을 때리는 작전을 기획하고 그 연관 있었던 사람들이다. 한번 해봤으니까 또 하는 거 쉽죠. 그래서 이 사진 제가 뭐 몇 번 보여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 사진은 중국의 미군이 들어가서 중국 군들과 미 1군단 간부들이 급변 사태 발생 시에 대량 난민들을 어떻게 통제할까 하는 회의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 전방 지역에 갑자기 대량 탈북 사태가 발생하면 수용할 수 없다. 10만 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는 난민 수용소를 지어야 된다. 라고 선언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달 있다가 탄핵을 당해버렸죠. 자, 이때 당시 한미연합사령관 했던 빈센트 브룩스 장군도 최근에 다 이야기하죠. 그때 정말로 전쟁할 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밥 우드워드라고 워싱턴 포스트 부편집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에 관련한 Fear라는 책을 적었고, 여기에 이런 말이 있죠. 정부 관리들이 이 작전들은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책에서 자세히 묘사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밝히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을 선제 타격하려 했지만 북한의 반격으로 한국이 큰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이를 백지화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북한을 때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화염과 분노, 이제 연장성산이었죠. 그래서 화염과 분노로 다시 북한을 때리려고 했는데 문재인이 뜯어 말려서 못했죠. 이제 2022년이 옵니다. 저는 화염과 분노 again, 그리고 북폭 again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때리냐? 이것은 마지막에 결정할 일인데 그런 위기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년 북한 문제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출렁일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흥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